의 15개 공화국을 이끄는 최고 권력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였습니다. 당시 54세였던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기장에 오르자마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장을 개방하는 거죠. 예, 그간 소련을 이끌어왔던 낡은 체제와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의 칼을 빼들기로 한 것이죠. 그 가운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 고르바초프가 발표한 게 페레스트로이카란 재건, 개조라는 뜻으로 중앙에서 경제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완화한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이제부터 각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더라도 이전처럼 국가에 바치지 않고 기업의 수익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했죠. 이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네. 기존의 경직된 사회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시도한 셈입니다. 일리아 씨, 그러면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으니까 사람들은 좀 많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나의 미래를 챙겨야 한다. 나는 돈 벌고 그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네. 낯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는 많이 몰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헤맸죠. 자, 그렇다면 이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과감한 개혁을 시도한 까닭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과연 뭐였을까요? 공산주의에서는 계속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의도는 바로 소련의 사회주의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에? 아. 예. 도대체 뭔 사회주의 뭘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고질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어차피 월급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 도장만 찍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저조했고 불만이 쌓여가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점을 일부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로 소련 시절에 생활에 불만을 가졌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가 많았고요.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과 함께 사회가 바뀌자 돈이 되는 곳을 빠르게 찾아서 선점해 나갔습니다. 개인 창업에 뛰어들어서 미천을 마련한 사람들은 밀수품으로 향하는 시장의 수요 또한 놓치지 않았죠. 기회를 잘 포착했네요. 예. 그래서 외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이나 상점에 뇌물을 주고 연주를 이용하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밀수품 장사에 뛰어들었고요. 돈을 벌기 시작한 이들은 훗날 나라의 부를 장악해서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 재벌이 될 토대를 쌓아가기 시작한 셈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고르바초프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건가요? 예, 처음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경제는 곧 고르바초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국영 기업은 더 이상 수익을 당국에 바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올리가르히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소련 안에서 사용해야 될 건축자재 그리고 생산 원료까지 빼돌려서 외국에 비싼 값에 팔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예, 부족해진 물건을 더더욱더 부족해지고 국가의 자산은 또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가 재정까지 점점 줄어드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죠. 아유, 경제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떠나서 해외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해외에서는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맞아요. 뭐 상당히 뭐 소련을 개혁시켜서 뭐 개방시켰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내에서는 고르바초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제가 정말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고르바초프는 이제 러시아 내에서 어떤 이미지냐면 이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국노 수준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이랑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를 한꺼번에 망쳐서 이렇게 가지는 만들어 놓은 사람이 고르바초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고르바초프는 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아주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먼저 1989년 소련에 있던 정책 하나를 폐기해 버리는데요. 그건 바로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야, 처음 듣는데요. 뭐죠?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가 1968년에 발표한 정책이었는데 소련의 공화국을 포함해서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 이 소련의 통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안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폐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펼쳐왔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없어져. 그럼 이제 뭐 독립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지. 이 공산권 국가들이 소련의 강력했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겠죠. 그리고 소련 의회에도 서방의 방식을 들여오는데요. 바로 소련 최초로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예, 그 해에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되면서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대통령이었구나. 예. 그리고 각 연방 지도자들 역시 이전보다 더 독립적이고 큰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예, 너무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개혁 개방의 자극을 받은 소련의 그 공화국들이 너도나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이탈했구나. 예, 소연방은 어느 때보다도 그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르바초프의 파격적인 결단은 소련의 붕괴 위기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뭘까? 바로 1991년 8월 19일 소련의 부통령인 겐나지 야나예프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связи СССР. В связи с невозможностью по состоянию 건강이 здоровья 안 좋아지셨나? исполнения Михаилом Сергеевичем Горбачевым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СССР, Конституции СССР, вице-президент СССР приступил к временному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진짜인가? 진짜예요? 사실 그 전날 고르바초프는 그 크림반도의 대통령 전용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지내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휴가를 즐기던 고르바초프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맞게 되는데요.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정답. 예, 암살 지원 씨. 시도. 예, 암살 시도. 암살 시도는 너무 나갔습니다. 땡,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군인들이 몰려와서 예, 하야를 요구했어요. 하야를 그 상황이 비슷하게 가는데 끝에 그 하야 요구는 틀렸습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예,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몸이 아파서라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 배로 치고 배도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고. 대통령 그래서 폭행한다고요? 아프게 되는 거예요. 예, 규현 씨, 그 자신 하나요? 그 답에? 맞나 봐. 전 자신합니다. 예, 땡,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그 사람들이 와서 예, 고르바초프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예. 못 나오게 했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감금시켰어? 예, 강금, 강금이구나. 가태경금에 아니, 처했던 아프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휴가를 즐기던 고르바초프가 머물던 별장으로 난데없이 그 군 장성 3명이 들이닥쳤죠. 당시 이들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적나라하게 재연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군인이에요. 예. 고르바초프 씨, 우리는 국가 위기 사태를 해결하고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정권을 부통령에게 넘기겠다는 문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뭐라고? 아침 대바람부터 쳐들어와서 무슨 헛소리요? 더 이상 개혁 정책 때문에 소련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서명해 주십시오. 소련은 무조건 개혁을 해야 하오. 옛날 구닥다리 사회주의 체제로는 더는 미래가 없어.
참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아프게만 하지 말아주시오. 아프게 하는 건 안 돼요. 고르바초프, 당신은 지금부터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아프게만 하지 말아주시오. 아, 너무 웃겨.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감이 잡히시죠? 네, 쿠데타를 일으킨 거네, 네, 부통이. 쿠데타였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고르바초프에게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고르바초프 씨라고 무례하게 부르면서 이 부통령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기라고 협박을 했고요. 한마디로 기자회견에서 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 부통령을 중심으로 총리, 내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그 유명한 KGB 의장까지 KGB. 예, 8명이 소련의 분열을 막자는 명목으로 국가 비상사태위원회를 결성했던 것입니다. 소련 내부에서의 거센 저항과 함께 전세적으로 비난까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8인 국가 비상사태위원회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쿠데타를 종식시켜야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반발한 보수파의 저항은 단 3일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이 사건으로 옐친의 입지가 아주 강력해졌겠는데요? 쿠데타를 네. 진압한 사람으로 됐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8월 쿠데타 사건의 최고 수혜자가 바로 옐친이었죠. 네, 쿠데타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체제 전복의 위기를 저지한 옐친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 전국에 주도권을 주게 되죠. 이에 소련의 정부는 빠르게 옐친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소련의 권력은 이미 옐친에게로 사실상. 완전히 야, 넘어가고 어떻게 있었고 그렇게 한 방에 갔지? 아, 고르바초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 대통령인데. 교수님, 근데 옐친은 고르바초프의 복귀를 위해서 쿠데타에 맞서서 이렇게 탱크 위에 올라가서 뭐 연설도 하고. 근데 왜 이제 와서는 왜 적대시를 하는 거죠? 예, 사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개혁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예,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연방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옐친은 소련을 아예 해체해버리고 러시아를 제대로 된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죠. 예, 고르바초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 독립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군림하고 싶었던 정치적 야망을 바로 옐친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달 만에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제외한 소련 내 공화국들이 모두 이탈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소 연방이 무너지게 되니까 소련의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했고 소련은 공식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체가 됐구나. 예. 이후 지금의 러시아 연방이 등장을 하면서 옐친은 러시아를 이끄는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된 옐친 정권은 소련을 무너뜨린 주역으로서 러시아 사회에 빠른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 때보다 더 과감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인물을 불러들이는데요. 바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였던 제프리 sak스였습니다. 와, sak스. 제프리 sak스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를 최우등 졸업을 했고요. 20대의 최연소 정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와. 세계적인 경제 천재로 불렸던 맞아요. 20대 인물입니다. 교수님이 됐다고요? 예, sak스 교수는 폴란드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쇼크 테라피, 우리말로 충격 요법을 러시아에 제안합니다. 그 쇼크가 올 만큼 뭔가 아예 확 바꿔버리는 거죠. 맞아. 맞습니다. 한 번에 그냥 자본주의로 다 바꿔버려요. 말 그대로 아주 충격적인 개혁 정책으로 모든 가격의 자유화, 그리고 모든 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모든 무역의 자유화 등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도입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게 이 고르바초프 정책과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빠르게 하는 거 말고는. 예, 고르바초프는 차근차근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를 결국은 지키자는 것이었고요. 옐친은 일단 속도가 빨랐고 또 하나 목표가 달랐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자. 아예 무너뜨리고 겉모습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체질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것이었죠. 근데 갑자기 그러면 탈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돈 없는 사람들은 아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이렇게 옐친 정부는 소련 해체 뒤에 약 보름 만에 정부 역할을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특단의 우와. 조치를 와우. 단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 예, 밀리아 씨, 네. 그 당시 옐친의 개혁 정책에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재산을 모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돈을 쓰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배급받는 그런 식료품이 있었잖아요. 뭐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거는 더 이상 배급을 아예 중단하고 사람들을 돈 주고 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고르바초프 때는 어느 정도 배급이 나왔어요? 배급은 그래도 있었죠. 사회주의니까. 네, 사회주의니까. 그런 것들은 지켰구나. 그렇죠. 그 시스템 안에서 조금씩 조금 개성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면 옐친 때 이제 제프리 삭스가 제안한 게 이게 모든 거 없애고 그냥 맡기자. 자유, 완전한 자유, 살아남아.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 준비 운동도 없이 그냥 갑자기 다이빙해 물속에 뛰어들어 이런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예, 급격하게 시행된 개혁 정책의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아주 참혹했습니다. 싹스 잘려야겠네. 예, 물가 상승률은요 인플레이션. 고르바초프 시절보다 더 심각했어요. 가격 아하. 폭등. 1994년 무렵에는 러시아의 그 소비자 물가가 충격요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비해서 무려 580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580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예, 58배가 아니라 580배. 아,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 정말 충격요법인데요? 예. 당시 소세지 1kg이 노동자 평균 월급의 3배나 되는 가격이었다는 것이죠. 월급의 3배로 소시지 하나 사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예, 예. 이렇게 급격한 물가 상승이 낳은 결과는 바로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의 대폭락이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그림은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한 경제 상황을 풍자한 만평인데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2kg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 키를 저 아주 상인이 이 루블을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정답. 예, 지원 씨, 배추 꼭다리. 땡입니다. 정답. 혜성 씨, 진짜 두루마리 휴지 한 개. 땡입니다. 먹는 거일 것 같은데. 자, 힌트를 드리자면 외국에서 온 거예요. 외국물 좀 먹었나요? 정답. 예, 일리아 씨, 1달러에 1달러. 생각했어요, 원달러. 예, 그 당시에 원달러가 큰 돈이었어요. 일리아 씨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아, 돈을 돈으로 바꿔요? 환율이 저 정도였다는 거죠? 예, 당시에 루블화가 너무 그 가치가 없어지니까 단 1달러를 루블 2kg과 교환할 만큼 루블화 가치가 대폭락했고 먹을 건 없지만 루블은 넘쳐나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수입이 부족해진 러시아 정부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게 되죠. 이렇게 돼서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졌고요. 화폐가 지금 더 폭락하죠. 예, 러시아 경제는 침체에 빠져드는 악순환이 벌어졌던 것이죠. 교수님 그럼 이런 모든 부작용을 보고 있는 옐친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제프리 삭스 뭐 하고 있어요? 아, 예.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서 이런 혼란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데 있었어요. 개혁 개방만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겪는 국민을 보호할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급진개혁 정책으로 각종 복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피해를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죠. 자, 일리아 씨, 국민들이 이 삭스 씨한테 대한 원망이 엄청났겠어요. 뭐 그 삭스 교수는 뭐 물론 그 해에는 바로 러시아 경제 고문의 자리에서 해임되고 말았지만 근데 그 뒤에 있었던 뭐 비하인드 이야기라든가 굉장히 많았었던 시절이에요. 그 정말 미국이 일부러 그랬다. 미국이 러시아를 일부러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음모론까지는 돌기 시작했고요. 그럼 오해 살만해. 예. 오해 살만.